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그 접속이 발생을 하면은 접속이 연결이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스레드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while 루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그 스레드를 스탑 시킨 다음에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서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내가 그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지 돼요. 근데 그 스레드 이름을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질 거냐면 클라이언트 서비스다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고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 다음에 커넥션에 이런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켓이 하나 생성이 되면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스타트 시키고 스타트 시키자마자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while 문으로 와서 또 다음 커넥션을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연결된 서비스는 이 커넥션 객체가 이제 일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가져야 되는 부담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비스랑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랑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소켓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소켓 정보를 가져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뭔가 출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와 그 저기 뭐야 대화를 하는 경우에 이제 채팅 모드로 작동을 하는 경우에 이 클라이언트의 뭡니까 그 출력 스트림을 갖다가 어딘가 기록을 해야 돼요. 어딘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주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시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시 테이블 이름을 writer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어요. writer. 이 writer라고 하는 해시 테이블은 소켓들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 소켓에 연결된 그 출력 스트림의 어떤 그 레퍼런스를 저장하는 해시 테이블입니다. 자, 이거 일단 writer 먼저 만들도록 하겠어요. 자, writer라고 하는 정보는 이 메인 스레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포트를 제공하는 이 메인 스레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이런 해시 테이블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이 해시 테이블은 이 해시맵의 데이터는 키가 뭐냐면 IP 어드레스가 키가 됩니다. 뭡니까? 커넥션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소켓의 그 IP 어드레스를 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켓과 그 소켓에 사용되는 이제 출력 라이터를 갖다가 저기 밸류로 하는 그런 해시맵을 만든다는 거죠. 라이터스를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비스라고 하는 스레드를 만들 때 이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일처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다 스레드다 하는 거죠. 커넥션 스레드입니다.
자, 컨스트럭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가 3개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뭐냐면은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시맵, 그 다음에 메인 판넬이죠. 그죠? 메인 라이트 메인 판넬 레퍼런스였죠. 그죠? WND 이렇게 데이터 멤버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멤버 3개는 어차피 이 포멀 파라미터 3개는 데이터 멤버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this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this writer는 writers this window는 윈도우.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스레드니까 스레드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함수 뭡니까? 런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런 함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다 하는 겁니다. 이 런 함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일단 다른 경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try catch를 일단 exception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소켓으로부터 IO 스트림을 갖다가 이제 알아와야지 돼요. 이제 IO 스트림을 알아오는데 우리는 굳이 이제 그 바이트 단위의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문자 단위의 통신, 이게 글을 갖다가 글을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리더랑 라이터를 갖다가 개설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버퍼드 리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from client due 자, 이렇게 뭐냐면 소켓으로부터 get input stream 함수로 호출하면 input stream을 얻어올 수가 있고 그걸 리더로 바꿔줍니다. 리더로 바꿔주면서 그 다음에 라인 단위로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로 또 이제 감싸줍니다. 요거 보통 이제 데코레이터 패턴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IO 사용 방법인데 어쨌거나 from 리더로부터 이제 우리가 리드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갖다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print writer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 더 생성을 해야 됩니다. to client입니다. to client new print writer에 new output stream writer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get output stream. 자, get input stream이랑 get output stream은 바이트 단위의 송수신을 하는 그런 양식이고, 그거를 리더나 라이터로 바꾸게 되면은 캐릭터 단위의 송수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버퍼드 리더랑 프린트 라이터를 하게 되면 라인 단위의 문자 열들 스트링을 갖다가 이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 소켓 구멍이다 하는 거죠. 서버 입장에서의 소켓 구멍 두 개다 하는 거예요. 이거 클라이언트에다 보낼 때 여기다가 라이트를 하면 되고, 읽을 때는 여기서 리드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가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가로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 S를 빼먹었습니다. 라이터스인데 내가 라이터라고 했습니다. 얘가 해시맵이 컬렉션 객체니까 복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컴파일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레벨의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랑 세 가지 형태의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리포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쿼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채팅이 있었습니다. 이 런 함수에서는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 처리를 갖다가 이제 다시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 이건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미리 서버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만약에 리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보낼 건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숫자를 보내도 되고 글자를 보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n 해가지고 일단 숫자를 먼저 받겠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로부터 숫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부터 숫자를 받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한 줄을 이제 읽어드리게 됩니다. 한 줄을 읽어드린 게 일단 숫자가 먼저 온다는 거죠. 숫자를 먼저 와가지고 if integer n이죠. n은 integer pass int.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이제 숫자가 오게 되고, 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일 처리를 달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를 일단 다시 한번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P 어드레스 얻어온 적이 있었죠, 그죠? 요건 아까 출력하느라고 얻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IP 어드레스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요지가 뭐냐? if n이 1이면 이런 프로토콜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n이 1이라는 얘기는 리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포트. 저 클라이언트에서 리포트용으로 연결을 하겠다 하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을 이제 짜야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쪽으로 가서 한번 짜보겠어요. 여기에서 일단 잠시 멈추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자,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 나가면 아무 기능도 없죠,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리포트 기능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리포트 기능만.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탁 치게 되면은 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그 서버 쪽으로 가도록 이제 조치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요거는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단답식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뭐 스레드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켓을 바로 만들었다가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 소켓을 만들었다가 바로 그 소켓에다가 출력 하는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작업을 멈추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리포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코딩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자, 일단 메인 판넬에 IP 어드레스 저장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리포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액션 퍼폼드에서 if 요거 코드 한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 화면에 버튼이 리포트, 쿼리, 커넥트, 클로즈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여기다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일 처리를 할 때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서버의 IP 어드레스는 저쪽에 버튼 판넬에 그 레이블에 JTexT 필드에다 적어놨어요.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string IP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자, 실행시키고 나서 여기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내가 적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리포트를 탁 누르면은 여기에 있었던 IP 어드레스를 얻어와 가지고 소켓을 형성을 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리포트 버튼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ry 다 try catch로 만들어 줘야지 돼요. 예, IO exception. 자, 이 구조는 리포트를 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쿼리인 경우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넥트인 경우 클로징 경우 다 필요하니까 미리 다 이렇게 트라이 캐치 블럭을 이제 만들어 놓고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소켓을 만듭니다. 소켓 클라이언트 new 소켓. 자, 소켓 만드는데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중에 하나가 아니면 IP 어드레스다 하는 거죠, 그죠?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일단 안 되고 포트 넘버 아까 7000번 이랬습니다. 이거 내가 좀 매크로로 정해야 될 텐데 좀 귀찮으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텍스트 에어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뭘 하는 중인가 하는 게 그래도 화면에 나와야지 우리가 일 처리하는 게 좀 보기 좋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소켓으로부터 아까처럼 그 서버에서처럼 리더랑 라이터를 갖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버퍼드 리더 from
서버 new 버퍼드 리더에 new 그래서 아까 서버에서 코딩할 때랑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아까 서버에서 작업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소켓을 출발점으로 해서 소켓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리더랑 라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리포트인 경우에는 서버에다가 뭘 보내주기로 했습니까? 리포트에 서버에다가 보내주기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죠. 그죠? 1. 이렇게 1 보낸다는 겁니다. 이 1 보낸 게 to 서버에다가 미안합니다. 이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print line 해가지고 1을 딱 보내게 됩니다. 1을 보내면 이 1이 아까 프로그래밍 했을 때 이쪽 서버에서 이렇게 1로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쪽에서 보낸 프린트 문이 이쪽에서 리드 라인으로 읽혀가지고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system.out. 잘 도착했는가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소켓 프로그램이 이런 점이 이제 코딩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보다 이렇게 양쪽을 갖다가 같이 따로따로 프로그램이 와서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1 보낸 것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 보내기만 하면 이제 이게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작동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도착 안 합니다. 원래 도착을 하면은 뭐가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됩니까? 가로 하나 빠졌네요. 그죠? 내가 이거 트라이 캐치 해야지. 프로그램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왔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실행시키고 서버는 그냥 이렇게 실행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스타트를 눌러줘야 됩니다. 스타트를 눌러줘야지 이제 서버가 스타트가 돼서 포트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딱 작동시킵니다. 클라이언트를 작동시키고 내가 여기다 이제 IP 어드레스 써주는 거죠. 자, IP 어드레스 172.30.1.5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리포트를 누릅니다. 원래 리포트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리포트를 누르면은 커넥트까지는 됐어요. 커넥트는 아까 이제 서버 소켓에서 서버 소켓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커넥트는 됐다는 거죠. 이게 커넥트는 됐는데 문제는 뭐가 나와야지 됩니까? 출력 결과로 뭐가 찍혀 나와야지 돼요. 서버 창에 OK가 찍혀 나와야지 되죠. 그죠? OK가 찍혀 나오는데 안 찍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OK가 찍혀 나와야지 성공인데 OK가 안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어떤 그 라이터에다가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LM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출력만 하고 난 다음에 플러시라고 하는 액션을 취해줘야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to 서버라고 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줘야 된다는 거죠. 플러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좀 미안하지만 우리 화장실 변기 있죠. 화장실 변기에 물 내리는 행위를 갖다가 플러시다라고 합니다. 물을 쫙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런 IO 스트림에다가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뭔가 출력을 하면은 이 출력된 결과가
목적지에 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내장된 버퍼에, 빌트인 버퍼에 이런 정보가 일단 기록이 됩니다. 쭉 누적이 돼서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플러시를 해줘야지 마치 물 내려가듯이 한꺼번에 데이터들이 다 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TCP/IP 프로그래밍 할 때는 특히 출력문을 작성을 할 때 출력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플러시를 호출해 줘야지 데이터가 이제 상대편 쪽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이제 플러시까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OK가 이제 찍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찍혀 나와야 되니까 이 화면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클라이언트 실행시키고 일단 이거 작동을 하려면 서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스타트를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주고 클라이언트에서 IP 어드레스 172.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한번 사용하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1.59 이렇게 한 다음에 리포트를 탁 눌러줍니다. 눌러줬더니 여기에 OK라고 찍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뭔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1, 보니까 나 이제 리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리포트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의 코딩은 간단한 거니까 작성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판넬에 그 JTEX 드라이브에 어떤 숫자 적어줬죠. 그죠? 숫자 적어준 거를 갖고 와서 그 숫자 스트링 형태로 또 to 서버에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내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요 프로토콜, 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입장에서 프로토콜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저쪽에서 데이터를 받고 난 다음에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에다가 땡큐라고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받습니다. 글자를 받으면은 그 글자 받은 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고 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IO 스트림을 열면은 IO 스트림을 닫고 그다음에 소켓도 닫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여기 없다 그래서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제 시스템에 이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소켓을 개설할 수 있는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꼭 쓰고 난 다음에는 클로즈를 해야 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 봤을 때 뭡니까?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리포트 기능은 다 완성을 한 겁니다.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 클라이언트 쪽은 다 완성을 했고요. 서버 쪽의 리포트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이라고 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리포트다 하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부터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줘야지 되겠죠. 그죠? 저쪽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주려면은 자, 일단 윈도우에 여기도 좀 코드를 미리 작성한 다음에 보여줄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IP 어드레스 로컬이죠. 그죠?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 숫자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팔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한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로 땡스라고 하는 스트링을 이제 보내준다는 겁니다. 보내주면은 아까 이제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 이 스트링을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플러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열었던 이게 from client to client 이런 거 다 클로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버 입장에서 뭡니까? 서버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일 처리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리포트의 결과로. 자, 이게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보도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일단 서버를 스타트를 시키고 여기 IP 어드레스를 적어줍니다. 172.30.1.59 하고 여기다가 리포트를 탁 한다는 거죠. 리포트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쫙 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1000원이 가고 이쪽에는 뭐가 왔습니까? 땡스라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000 해가지고 또 탁 보내면은 또 2000도 딱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간 연결이 콤보 박스에 IP 어드레스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이제 호출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 기능은 리포트 기능은 이제 대충 통신 기능까지는 이제 만들었고요. 통신하는 기능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제 모아놔야지 되겠죠. 그죠? 모아놓는데, 클라이언트별로 이제 누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컬렉션 객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 컬렉션 객체를 내가 해시맵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어요. 해시맵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 클래스를 만들 때 좀 프로그램이 좀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스태틱 데이터 멤버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관리하는 이제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거죠. 매출 관련 컬렉션 객체를 프레임에다가 스태틱 데이터 멤버를 한번 만들면 코드가 너무 느리니까 자 내가 서버 프레임에 스태틱 데이터 멤버로 세일즈 레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해시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IP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이제 누적된 매상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조를 할 때는 이제 해시맵이 참조가 좀 쉽기 때문에 푸시랑 get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기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뭡니까? 리포트인 경우에 이제 여기다 이제 코딩을 계속 해줘야지 돼요. 코딩 한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숫자 있죠, 그죠? 얼마 받았는가 하는 거. 이 숫자를 갖다가 인티저를 일단 바꿔줍니다. 인티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세일즈 레코드, 이제 스태틱 데이터 맵이니까 세일즈 레코드 그 푸시 맵에다가 집어넣을 예정인데 집어넣기 전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누적을 시켜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get 함수를 일단 호출합니다. 해시맵의 get 함수를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ge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 데이터 레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정수값이 넘어오지만은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게 널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널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다는 거죠. 처음 사용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널 값이 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레코드에다가 IP 어드레스랑 이제 처음 이 값을 갖다가 첫 번째 값을 이제 누적시키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IP 어드레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밸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IP 어드레스에다가 이걸 키로 해서 현재 저장되어 있던 값, 해시맵에 저장되어 있던 값에다가 새로 들어온 값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잘 추가가 됐는가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쿼리 함수를 이제 또 만들어 봐야지 됩니다. 자, 똑같이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서만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run 함수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도착한 첫 번째 숫자 값이 1인 경우에는 내가 리포트 모드로 본다는 거죠. 2인 경우에 이제 뭐라고 짓겠습니까? 2인 경우에 else if n 값이 2인 경우에는 쿼리 모드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쿼리 버튼 눌렀을 때.
쿼리 모드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코딩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작성을 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쿼리 모드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저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봤을 때 2라고 하는 숫자만 보내고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2라고 하는 숫자만 보내면 끝이에요. 뭐 데이터가 올 건 없죠. 그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쿼리 부분에서 수령하게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해시맵에서부터 값을 알아온다는 거죠. 값을 알아오는데 만약에 값을 알아왔는데 여기 해시맵에 안 들어있다. 해시맵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겠죠. 그죠? 뉴 레코드인 경우에는 그런 클라이언트 인컴을 제로로 해가지고 to string 해서 어떡합니까? to 클라이언트에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를 해준다는 거죠. 플러시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떤 IP 어드레스 누구가가 asked his total selling 이제 클라이언트가 물어봤다라고 이제 출력창에다가 내준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서브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클라이언트 쪽도 이거 비슷한 코드를 해주되겠죠. 그죠? 클라이언트 쪽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코드를 해주되 예로부터 받은 이 쿼리의 결과값 여기 뭡니까? 여기 숫자값, 클라이언트 인컴 값 넘어간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출력창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됐고요. 자,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의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쿼리 부분이죠. 쿼리 부분. 자, 이 부분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소켓 쭉 열어야지 돼요. 요거 잠시 내가 멈추고 작성한 다음에 또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시퀀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코드 치는 능력, 키보드 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리 작성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쿼리 버튼을 눌렀을 때란 말이죠. 쿼리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일단 소켓 만들어줍니다. 소켓 만들어주고 클라이언트의 그 텍스트 에어리어 창에다가 asking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랑 라이터를 만들어서 2를 보내줍니다. 이 쿼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2번 보내주고 그럼 서버로부터 뭔가 데이터가 옵니다. 그죠? 데이터가 오면은 서버가 answered 얼마 팔았습니다. 이제 누적된 액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출력이 돼서 나오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죠? 데이터 주고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쉽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어떻게 보면 그 TCP/IP 프로그램의 기초니까 이런 정도 할 줄 알면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의 코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레드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 소켓으로부터 이제 스트림들도 알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뭐 논리적인 그런 내용은 크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코딩을 하면서 한번 뭐랄까 좀 피부로 한번 체험하기 바랍니다. 몸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눈팅만 하지 말고 내 말은 꼭 짜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실행시켜 보겠어요. 컴파일하고 자, 서버부터 실행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일단 눌러야 되죠. 누르고 여기에서 172.30.1.59라고 치고 자, 내가 레포트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쿼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쿼리 딱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보고한 게 없으니까 0원이 나오겠죠. 그죠? 0원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하고 또 200 보고하고 300 이렇게 자꾸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마다 얘 이제 100원, 200원, 300원 팔았다는 게 도착을 하고 얘가 또 땡스에서 이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쿼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했으니까
600원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얘랑 채팅 모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폴링 방식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데이터를 이런데 뭐 물어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시퀀셜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채팅을 할 때는 여기다가 막 글자를 친 것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글자 친 것이 또 여기서 친 것이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우리 보통 카카오톡 하듯이 이렇게 채팅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같은 이렇게 시퀀셜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스레드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그런 진정으로 그 소켓을 위한 스레드를 가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스타일이 대조해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그 채팅 모드에 대한 코드 구현 하고 이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